네, 455번 문제입니다. 양의 약수의 집합을 AK라고 불렀을 때 K 양의 약수들의 집합. 자, P는 M의 약수들이 모이는 거고 Q는 24의 약수들이 모이는 거고 R은 N의 약수들이 모이는 건데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즉 Q 하얀색으로 할게요. Q이면 P다가 성립한다. 이게 참이다 이 말이죠. 필요 조건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받긴 하지만 주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보시면 Q는 P에 쏙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진리집합 관계로. 그리고 Q에 R이 또 쏙 포함이 돼야 되니까 세 개를 다 합쳐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R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R, 그 다음에 Q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라지 Q, P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라지 P라고 했을 때 요 관계가 성립해야 되죠. 이쪽은 안 되고 서로. 그래서 뭐 포함 관계로 치면 R이 여기 있고 그 바깥에 이제 Q가 있고 그 바깥에 이제 P가 포함하고 있는 이런 그림이겠죠. 자, 요렇게 되기 위한 M의 최소값과 N의 최대값이잖아요. 근데 Q가 24의 약수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얘가 24의 약수들. Q가. 그러면 이 R은 어때야 되겠어요? 24의 약수 중에 어떤 숫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중에 최대, 즉 24의 약수 중에 최대가 오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겠어요? 12 맞나요? 12? R은 요 N의 최대값이 12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P라는 집합은 24의 약수를 가지고 있는 집합인데 24랑 똑같을 수는 없어. 이게 이쪽이 포함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운 원소가 뭔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래서 24의 약수를 데리고 있는 어떤 약수들을 모았을 때 24의 약수를 다 데리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24는 아니니까 P는 뭐겠어요? 24가 가장 큰 약수인 것 중에 최소. 그러면 48인가요? 그래서 M은 48이어야 된다 이거죠. 48의 약수들이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24의 약수를 다 가지고 있겠어요? 안 가지고 있겠어요?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작은 숫자는 M은 48. 그리고 N은 얼마다? 12. 최소값이 48이라는 거예요. 최대값이 10이고.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은 60이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456번은요. P 조건은 지금 분모는 0보다 작아야 되고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요 루트 나누기를 합쳤을 때 마이너스 튀어나가는 건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거 풀어보시면 x가 5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지금 P예요. 조건 P를 만족하는 x들을 모으시면. 자, 그 다음에 조건 Q는요, 좌변으로 몰아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요렇게까지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P면 낙Q이다의 역이 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이걸 역을 쓰시면 낙Q이면 P이다. 이게 무엇이 된다 지금? 참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낙Q면은 요거를 부정하신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는 x들은 다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가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 자, 여기서 이 명제가 참이다라는 얘기는 얘가 0보다 작게 되는 x들은 다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얘는 이제 이 식을 y는이라고 쓰시면 이제 2차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x가 1에서 최소값을 가지거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1에서 지금 최소값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x가 1에서. 그러면 만약에 x축이 마이너스 2하고 5를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는 한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5는 한 이 정도야. 지금 5가 더 y값이 높은 이유는 얘가 3칸 떨어졌고 대칭축으로부터 얘는 4칸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5가 조금 더 크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가 x축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이 명제가 참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x축이 요렇게 돼. 얘 밑으로 보니까 x축이 요렇게 돼. 자, 이렇게 되시면 마이너스 요렇게 얘기를 해보죠. 이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이걸 성립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거. 그럼 이건 공집합이잖아. 공집합이면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죠.
그쵸? 원소가 아예 없으니까 여기는. 그래서 요건 괜찮아요. 자, 그러면 x축이 뭐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해보죠. x축이 이렇게 되면 이게 0보다 작다 쪽을 찾을 거잖아요. 그거는 요 값보다 크도 요것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범위가 나오거든. p가 이 왼쪽이 되는 게 찾으면, 그러면 이건 당연히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사이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언제까지 될 거냐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즉 내가 이게 0보다 작은, 즉 음수가 되는 순간이 이 범위 바깥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먼저 x축이랑 만나는 건 마이너스 2랑 5 중에서 먼저 x축이랑 만나는 건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가 더 낮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축이 딱 이 경우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x축이 이 경우. 자, 이렇게 되시면은 여러분은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으러 갔을 때 마이너스 1을 안 읽죠. 0보다 작은 거니까. 그치? 마이너스 2일 땐 딱 0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5보다 왼쪽이거든. 여기가 4예요 사실은. 3, 3 떨어져 있으면 간격이 같으려면. 그래서 여기까지는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근데 이거보다 x축이 더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x축이 그려지잖아. 그러면 x축보다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걸 찾는 게 이거예요. 그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기 때문에 이제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왼쪽까지도 요 안에 있어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값이. 근데 여기 마이너스 2까지만 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뭔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으로 되는 순간이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딱 0인 이 순간이야. 그렇죠? 그래서 f-2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마이너스 2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다 됐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최대한 0까지. 그래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데까지가 내가 가능한 범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걸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시면 요걸 fx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시면 7 빼기 a가 나오거든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말은 a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7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7번은요. 문제에서 제시해준 PQR에 대한 이제 진리집합들을 제일 보기 좋은 모양으로 써야 돼. 특히나 우리가 요 서로 포함 관계를 따져야 되잖아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그러니까 최대한 모양을 맞출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맞춰줘서 봐야 되거든. 자, 일단 P를 먼저 보시면 P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1이다거든요. 근데 얘네들하고 뭔가 또 얘도 그렇지만 이게 분수꼴이 아니거든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얘도 최대한 분수꼴을 지향하는 게 좋아요. 지향. 그러니까 분수꼴이 아니게 보는 게 좋거든. 그래서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xy를 곱하시면 y 더하기 x가 xy가 되는 그런 x, y를 찾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P가.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거는 x와 y가 분모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x는 절대 뭐가 아니고 0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y도 절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둘 다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있긴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q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q는 x 빼기 1 곱하기 y 빼기 1이 1이다거든? 그럼 이거는 전개를 해보시면 x, y 빼기 x 빼기 y 플러스 1이 1이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1, 1 없애서 보시면 x, y 빼기 x 빼기 y는 0이니까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y를 넘기시면 이렇게 돼. 근데 얘는 x랑 y가 0이 아니다.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없는 거죠. 그냥 이대로 되는 걸 모두 다 성립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r을 보시면 r은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각각 xy인데 둘레의 길이면 x, y 그 길이에다가 2배를 한 거잖아요. 둘레의 길이가 넓이 xy 곱한 거에 2배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x 더하기 y의 2배겠죠. 요게 넓이 xy의 몇 배다? 2배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로 나누시면 x 더하기 y가 xy라는 식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xy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x는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양수니까 길이. y도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하고 보면요. 셋 다 xy의 관계식은 똑같지만 xy의 범위가 조금 달라요. 자, 그럼 보시면 일단은 가장 큰 건 q예요. q는 저식을 만족하는 모든 애들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 그리고
P랑 R 중에서 누가 더 X, Y가 많냐면요. 그 P가 더 많아요. 이유는 P는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0이 아니고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음수인 것도 안 돼. XY가 음수인 거. X가 음수인 것도 안 되고 Y가 음수인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얘는 XY가 음수여도 되잖아. 그치? 그리고 R은 이제 요 속에. 그러니까 R이 되는 것들. XY가 어차피 관계식은 다 같으니까 범위로만 봐봐. X랑 Y가 둘 다 양수다는 XY가 0이 아니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건 아무 조건도 없죠. 그러니까 XY가 실수라는 거야. 실수면 당연히 이게 들어가죠. 자, 이제 보기를 볼 건데요. 여기 참인명제를 고르라고 했거든. 자, 기억의 역을 그러면 써보면 기억의 역은 P이면 Q이냐. 가정과 결론을 바꾸는 거죠. P이면 Q이냐니까 이건 집합관계로 보면 P의 진리집합을 Q가 다 가지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P가 Q에 포함되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자, 니은의 역을 한번 보시면 not Q이면 not R이냐 이거야. 그럼 이거의 명제의 대우를 보시면 R이면 Q이냐가 R이면 Q이다가 성립하는지 물어보는 거고, 이건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죠. 근데 Q가 무조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자, 디귿의 역을 한번 써보시면 not P이면 R이다의 역이니까 R이면 not P이다.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R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R은 not P에 들어가냐 물어보는 건데, 지금 뭐 전체 집합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나피를 빨간색으로 칠해보면 나피는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Q가 나피에 다 들어가지 않죠. 왜? Q에는 요런 애들도 있거든. 그치? 이거는 P 속에 있으니까 나피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거짓이다. 그래서 디귿은 틀리죠. 그래서 3번 기억 니은만 맞다고 나오게 됩니다. 458번입니다. 요거의 최소값을 이제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산술기하를 쓸 때 우리가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예를 들어서 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2 곱하기 이게 잘 안 나오네. a 더하기 b 뭐 이런 거 있을 때 얘를 전개하셔서 두 개 곱하기가 간단한 더하기 두 개를 뽑아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산술기하를 썼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보니 오른쪽에 3a 플러스 2b분의 1 있고 3b 플러스 5c분의 1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왼쪽에 요 모양들을 어떻게든 억지로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죠. 4분의 3a 여기 3a랑 여기 3a를 맞춰서 이렇게 써보시면, 그리고 b를 이제 좀 쪼개야 될 거거든. 왜냐면은 2분의 5c는 2분의 5c 여기에 이제 5c는 여기에 5c랑 이제 똑같게 만들어서 이제 서로 약분이 될 것 같거든, 전개했을 때.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모양을 만들어야 될 거, 이렇게 쪼개서. 결국 중요한 건 이제 b를 어떻게 쪼개냐냐. b를 쪼갤 건데, 여기 3a 플러스 2b잖아요. 그러면 4분의 3a 플러스 2b가 되려면 여기 2b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선생님 말은. 그리고 요 분자에는, 오른쪽의 분자에는 5c와 3b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5c 옆에 3b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하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2b죠. 2b. 원래는 2b였어. 2b를 4분의 2b랑 2분의 3b로 쪼개셔서 하나는 요쪽, 하나는 요쪽에 딱 넣어줄 수 있죠. 얘가 2분의 b잖아. 그래서 2b를 2분의 b와 2분의 3b로 쪼개신 다음에 2분의 b는 4분의 2b로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거랑 진짜 모양을 맞춰가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곱하기의 왼쪽에 있는 이쪽을 이렇게 쪼개시고, 오른쪽은 이제 그대로 놔두시면 되죠. 얘를 이제 얘랑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아마 이렇게 곱하시면은 서로 약분되면서 4분의 1 나오고, 이렇게 곱하시면 뭐 부모 분자가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게 다 서로 약분이 되는, 그 곱했을 때 약분이 되는 놈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그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시면 또 이 3a 플러스 2b분의 3b 플러스 5c의 2분의 1배죠.
이렇게 쓰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곱한 건 또 약분되면서 2분의 1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은 4분의 1과 2분의 1 더하신 건 4분의 3으로 바꾸시고 요렇게 두 개 더하는 거 요거 더하기 요거 있죠? 이거를 뭘로 처리하시는 거야? 산술기하로. 이게 뭐 쓰면서 봤겠지만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약분되고요. 그쵸?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약분되거든. 그래서 산술기하 쓰기에 좋은 모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보다 큰 거 같냐면 2 루트 둘이 곱하시면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만 남죠? 그래서 이게 8분의 1 이렇게 남아요. 자, 그래서 이쪽이 뭐가 되냐면 4분의 3에다가 루트 2분의 1만 남죠. 그거 2분의 루트 1이라고 쓸까요? 2분의 루트 2. 그럼 보기 있는 답하고 맞추시려면 네, 4번이 있네요. 그래서 458번에 4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459번입니다. 문제를 읽었을 테니까 바로 좀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풀 건데요. 자, 여기는 B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랑 요거 똑같으니까. 그리고 여기 A고요. 여기 A, 여기 B, 여기 B. 여기 A.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길이를 하나 알려준 게 FH. FH가 4루트 6이니까 요 길이가 지금 4루트 6이다. 이렇게 준 거죠. 그랬을 때 요 색칠된 삼각형 있잖아요. 요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아보시오 이랬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관계식을 어떻게나 하나 여러분이 뽑아내시고 그걸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문자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 자, 그러면은 이 길이가 4루트 6이다는 어떻게 써먹을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나는 보조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GH를 한번 그려보시면 지금 알겠지만 요게 직각이등변이에요. 그리고 요게 직각이등변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45도 여기 45도죠. 그래서 여기가 90도일 수밖에 없어. 그리고 FG를 2루트 B 미안해요. B루트 2 그리고 여기는 A루트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4루트 6이라는 길이를 써먹을 수 있는 첫 번째 식 요게 90도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셔서 A루트 2의 제곱 하면은 2A 제곱이죠. 2A 제곱 더하기 2B 제곱이 4루트 6을 제곱하시면 16 곱하기 6이니까 96 뭐 2로 나눠서 쓰시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48이 더 나오죠. 요게 이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관계식이에요. 이거밖에 없죠. 이걸 알고 있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우리 이제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요 삼각형 넓이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텐데 뭐 크게 이거를 어렵게 표현하기보다는요. 여기 지금 이게 B루트이죠. 이게 B루트 그리고 요게 A루트이죠. 그러면 이 큰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넓이라고만 써있네요. 넓이. 자, 두 번째 넓이를 표현할 거예요. 요 삼각형 FGH의 넓이는 삼각형을 두 번이나 썼네요. 삼각형 FGH의 넓이는 루트 2B 밑변 곱하기 루트 2A가 높이고 곱하기 2분의 1까지 하면은 AB가 넓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의 넓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요 삼각형과 저 밑에 있는 아래 삼각형은 밑변을 요거와 요거로 보셨을 때 높이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 절반이겠죠. 삼각형은 삼각형 FMG 문제에서 물어보는 삼각형은 이거의 절반이다. 그래서 나보고 뭐의 최대를 구하라는 거예요? A, B 곱한 것의 최대값.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아는 상태야. 그럼 이제 산술기하 쓰시라는 거지.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보다 큰 거 같다? 2루트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2AB로 나오겠죠? A, B 다 양수기 때문에 길이니까 다 가능해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48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상태로 2AB가 48이잖아. 그러면 AB는 최대 24라는 거고 그러면 넓이로 표현되는 2분의 1 AB는 12가 최대라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었죠? 459번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460번입니다. 자, 이제 내 부분집합 PQRS에 대한 조건의 진리집합들이고요. 요 가나다라 조건을 이제 잘 해석하는 게 우리의 핵심이겠죠. 자, 가부터 한번 봅시다. 전체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 그러니까 그냥 전체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P에 들어있으면
P에 들어있으면 어디에도 들어있으라, 아래도 들어있으라. 이게 바로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어디에도 들어있다, 아래도 들어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가를 해석하시면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볼 건데요. 이제 한 번에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거야, 조금 이따. 조건 S는 거짓이 되게 하고, 그건 이제 S의 여집합에 있는 원소겠죠. 그건 당연히. 그리고 조건 R은 참이 되게 하는 전체 집합에 어떤 원소가 있다. 원소가 존재한다. 그럼 이런 거네요. S의 여집합에 있으면서 R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요걸 만족하는 원소가 반드시 있다. 그럼 이게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말이겠네요. 공집합이 아니다. 알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다는 집합 Q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not S다. 집합 Q의 모든 원소, Q에 있는 모든 것들은 S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럼 집합 관계로 보면 Q는 S의 여집합에 모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Q에 있는 원소는 다 S가 안 되는 애들에 들어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라 조건 보시면 집합 전체 집합의 어떤 원소에 대해서 P이고 S이다. 그 말은 P 교집합 S에 무언가가 들어있다. 즉 이것도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네 가지 조건을 최대한 집합 표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전체 집합 이렇게 있다라고 그려볼 거고요. 여집합도 있으니까 약간 전체 집합이 그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일단은 먼저 그릴 거는 P가 R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P를 여기다가 P를 여기다가 놓고 P를 R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좀 그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 만족하는 건요, 우리가 교환 법칙 가능하니까 그 교집합은 이거를 R 교집합 S 여집합이라고 하시면 이거는 이제 R 차집합 S잖아요. R 차집합 S가 공집합이 아니다. 그 말은 R이랑 S, R에 S에 없는 어떤 원소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뭐 바꿔서 읽으시면 P 교집합 S에 뭔가가 겹치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럼 P랑 S랑 겹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S가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있다고 치죠. 됐죠? P랑 겹치니까 당연히 R이랑도 겹치겠죠. P에 있는 게 다 R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잘 보시면 다 해서 Q에 있는 것들은 S의 여집합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Q를 내가 이제 그려야 되는데 Q에 대한 정보는요, Q는 S랑 겹치는 게 없어야 돼. S 바깥쪽에 Q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Q는 뭐 P랑 R이랑은 어느 정도 겹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S랑은 안 겹쳐야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 그래서 요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말은 여기 R 차집합 S, 여기에 뭔가가 색을 이렇게 할까요? 하이라이트로 선생님이 그리면 여기에 무언가가 들어있다가 나 조건이야. R 차집합 S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P 교집합 S, 여기에도 무언가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 다른 데는 뭐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 노란 부분하고 보라색 부분에는 어쨌든 원소가 뭐라도 들어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기를 한번 보죠. 자, 기억 보기 보면요, 전체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R 또는 나P이다. 그러니까 모든 원소들이 다 R에 있거나 아니면 P의 여집합에 있다 이 소리죠. 근데 지금 뭐 R에 있다 하면 여기 안에 있는 거잖아. 그리고 P의 여집합 하면은 아마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R하고 P의 여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다 합치면 이제 전체 집합이 채워지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자, 조건 R을 만족시키는 집합 원소는 적어도 두 개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내가 그림에도 보여줬지만 이미 이 노란 부분, 선생님이 하이라이트 칠한 이 노란 부분에 어쨌든 원소가 뭔가 있다가 요거였잖아. 그치? 그리고 요 보라색 부분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다가 요 의미였거든요. 뭔가는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R 집합은 적어도 두 개는 있겠죠. 여기에 뭐가 더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지금 색칠한 부분이 있잖아. 거기에도 원소가 있다라는 거지. 이제 하나 이상, 하나보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개는 존재한다. 맞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 조건을 볼 거예요. 디귿 조건 보시면 명제 not q이면 s다를 거짓임을 보이는 반례를 집합 x. not q이면 s다는 이제 q의 여집합이 s에 포함되면 참인데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만족하는, 이것을 보이는 반례의 집합을 x. 그리고 r이 s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돼야 되겠죠. 포함된다가 거짓이라는 건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을 보이는 반례의 집합을 y라고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어떤 원소들이 모이는 걸 y라고 집합을 얘기를 하고요. 얘를 만족하게 하는 어떤 원소들이 모이는 걸 x라고 부를 거예요. 그때 y는 x에 포함되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있는 위치를 내가 벤 다이어그램상 그려야 될 텐데 잠깐만 요거를 선생님이 밑에다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P가 안에 있고 아래 바깥쪽에 있고 그 다음에 S가 여기 이렇게 걸쳐 있고요. Q가 요렇게 Q는 얘랑 결쳐 있을지 안 결쳐 있을지 몰라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놓는 거죠. 자, 그럼 Q의 여집합에 S에 다 들어가냐? S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원소들 때문에 어디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Q의 여집합에 있으면서 S에는 없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있겠죠. 요 빨간 부분이 이제 X 집합일 거예요. X 집합. 그리고 나는 반드시 여기에 원소 여기에 원소 있는 거니까 사실 그거는 Q에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요렇게 이게 X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 Y 집합은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Y 집합은 R이 S에 들어가 있지 않다를 생각해야 돼. R이 S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럼 R에 있는 것 중에서 S에 들어가 있지 않은 애들은 여기 부분에 해당하겠죠. R에서 S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 여기.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파란색이잖아요. 그럼 잘 보시면은 Y가 거의 대부분 X에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요게 되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안 되는 게 여기 지금 보시면 Y들 중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빨간색이 칠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X에 들어있지 않은 애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원소가 있다면 Y 집합에 X 집합이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Y가 X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보기의 답은 옳은 것은 기억 니은이라서 3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461번입니다. 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은 결국에는 좌우가 같아야 되는 거죠. 자, P 조건 보시면은 X제곱 빼기 4가 0이 아니라는 건데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P이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가 동시에 성립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을 한 것들도 서로 성립을 하겠죠. 완전히 P랑 Q가 똑같으니까 걔네들을 부정한 것도 똑같다 이거예요. 왜냐면 얘네를 부정해서 보는 게 좋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P를 부정한 걸 보시면 X제곱 빼기 4가 0이 되니까 X가 뭐라는 거야? 2랑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뭐 P의 여집합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겠지만 얘가 2랑 마이너스 2다 이거예요. 진리집합을 구하시면. 그게 Q의 여집합의 진리집합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Q의 여집합은 이제 풀어보기 위해서 찾으시면 X 4제곱 플러스 K-5의 X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0이 되는 순간을 찾겠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얘는 이제 뭐 보기차식이라고 우리가 푸는 게 있죠. X제곱을 T로 치환해 보시면 얘는 T제곱 그 다음에 K-5의 T 이게 짝수 차수만 쓰면 보기차식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건 이제 인수분해 되는 용도로 2차식으로 이제 낮춰서 푸는데 요걸 마이너스 4로 묶으시면 K-1이거든. 그래서 이게 안 돼 보이지만 인수분해가 돼요 실제로. 이거 K-1랑 마이너스 4 하나.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시면 요게 이제 나오죠 가운데가. 그래서 T 플러스 K-1 하나로 이렇게 인수가 있고 T 마이너스 4 하나로 이렇게 인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T 대신에 X제곱을 다시 되돌려서 보시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이 P의 여집합하고 이거의 해를 찾아서 완전히 똑같으려면 여기서 해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똑같은 거죠 사실 P의 여집합이랑.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해가 나올 때 해가 없거나 얘가 해가 없거나 새로운 해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치? 해가 없거나 이걸 1번이라고 할게요. 해가 없거나 실수해가 또는 해가 뭐로 중복돼서 나오는 거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경우예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얘가 2나 마이너스 2가 중복해서 나오거나 또는 해가 없어야지만 이 방정식에 해도 2나 마이너스 2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P 여집합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가 없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도 맞지만 이건 그 x제곱 1창이 없는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하겠어요. 자, 이거는 0이 해가 없으려면 x제곱이 1-k가 해가 없는 거잖아. 그 말은 1-k가 0보다 작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실수의 성질은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작다는 것 자체가 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판별식의 결과랑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걸 푸시면 k가 뭐보다 크거나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제 무엇이어야 되냐? 요게 근이 있다면 뭐거나 이거나 마이너스 2면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말은. 그럼 해가 2이려면 2를 집어넣어 보시면, 또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똑같죠. 4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뭐인 순간인 거예요? 0인 순간이다 이거죠. 이거 풀어보시면 k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k가 마이너스 3이면 얘가 해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애랑 겹치기 때문에 어차피 집합은 이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 하나 되고 또 1보다 큰 것들이 다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 하나에다가 10보다 작은 정수니까 이제 마이너스 3 음수 되죠. 그리고 1부터 되니까 2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되는 거야? 10까지 다 되는 거죠. 10보다 작은이구나. 9 이하. 9보다 작. 9까지. 그래서 여기 개수 세시면 아마 9개가 나오죠, 여기. 네. 그래서 여기 조금 어려운 이유가 요거 놓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해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해가 있어도 2랑 마이너스 2면 이제 새로운 게 안 나오니까 여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9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462번은 절대부등식에 대한 얘기죠.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골라보라고 했는데 기억부터 먼저 보시면 요거 이제 곱셈공식 변형에서 이런 거 많이 하죠. 자, 우리가 누가 더 큰지 보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왼쪽으로 넘겨서 뺐다고 생각해 보시면 요거의 부호를 알 수 있냐 이건데 얘 2분의 1로 묶여서 x-y의 제곱 더하기 y-g의 제곱 더하기 g-x의 제곱으로 이렇게 되죠. 이거는 실수 3개를 제곱해서 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2로 나눈 거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 0보다 크거나 같고 얘 0보다 크거나 같고 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일단 틀렸어요. 왜 틀렸죠? 선생님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등호가 빠졌어요. 같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이런 것까지 좀 디테일을 가져가 봅시다. 얘가 등호가 되는 순간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거든요. 즉 x랑 y 같고 y랑 z가 같은 경우야. 그때는 0이니까 좌우가 같다 이거거든. 실제로 봐보세요. x, y, g가 다 같으면 이거는 뭐 y, g를 다 x라고 쓰시면 이거 3x제곱이야 좌변이. 그리고 여기는 이거 두 개 x제곱이니까 여기도 뭐예요? 3x제곱이죠. 그래서 x, y, g가 다 같을 때는 얘네들이 같을 수도 있다. 크다가 아니라 같을 수도 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보실 건데 니은은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g세제곱과 3xyg의 관계니까 당연히 얘도 3xg를 넘겨서 빼보시면 얘가 딱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이것도 곱셈공식 그쪽에서 나오는 거죠. x 플러스 y 하나 빼시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g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는데 이 6개짜리가 바로 이렇게 바뀌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2분의 1 앞으로 빼시고 요거 그대로 하나 가져가시고 x 빼기 y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g의 제곱 더하기 g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이 세 개는 다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x, y가 양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다는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0보다 큰 거랑 곱해서 2분의 1 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0이면 이 값이 0일 수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큰 건 맞는데 0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가 0인 순간에.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니은 맞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디귿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디귿은 x 더하기 y 그리고 y 더하기 g 그리고 g 더하기 x가 8xyg보다 크거나 같냐 항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산술계열을 가지고 표현을 해볼 건데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산술계열을 하나 쓸 게 아니라 이제 3번 써야 되잖아. 근데 그 3번 쓰는 게 다 한꺼번에 벌어질 수 있는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 산술기가 썼는데 그 다음 산술기가 쓰는 상황이 첫 번째랑 다른 상황에서 되면 우리가 하나의 상황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런 그 논리 구조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얘가 x 더하기 y니까 x 더하기 y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루트 xy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루트 yz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루트 gx인데, 그게 얘도 얘랑 크거나 같고, 얘도 얘랑 크거나 같고, 얘도 얘랑 크거나 같은 그 순간이 동시에 벌어지는 순간이 등호가 되는 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려면 어때야 되죠? xy 같아야 되죠? 얘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죠? y랑 g랑 같아야 되죠. 얘가 이렇게 되려면 g랑 x랑 같고, 결국 x, y, g가 다 같은 경우가 뭐냐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야. 등호는 요때. 그래서 둘이 같은 순간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최소인 순간은 사실 이 순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 2 곱하니까 8이고, x 두 개니까 루트 벗기면 그냥 나와요. 양수기 때문에. y도 두 개, g도 두 개.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가 나와서 5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463번.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의 자연수의 n에 대해서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 자, 얘가 유리수라고 가정한다. 귀류법을 쓰겠다는 거죠. 유리수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PQ가 서로서라는 거죠.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P는 Q제곱의 약수이고, 왜냐면 P제곱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을 Q제곱이라고 썼기 때문에 Q제곱이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요. 결국 10 같은 게 2 곱하기 5로 쪼개지기 때문에 2가 10의 약수인 거잖아. 그것처럼 Q제곱의 P제곱을 약수로 가진다 이거죠. 그래서 P제곱은 Q제곱의 약수여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럼 P제곱이 Q제곱의 약수니까 P도 Q의 약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얘를. 이런 식으로 쪼개서 보면 Q제곱. 그럼 이게 또 이제 Q제곱의 약수라는 소리죠. 그래서 P는 Q제곱의 약수다. 근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PQ는 서로소. 서로소인데 얘가 약수다? 약수인데 서로소인 숫자. 뭐밖에 없죠? P가 뭐여야 되죠? P가 약수인데 얘 Q랑 서로소야. 서로소면서 약수가 되는 숫자 P는 무조건 1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의 약수가 10, 5, 2, 1 있잖아요. 근데 그게 10이랑 서로소인 건 10이랑 더 이상 안 나눠 떨어진다는 거잖아. 얘 나눠 떨어지고 얘 나눠 떨어지고 얘 나눠 떨어지잖아요. 1은 이제 그러니까 서로소라는 게 최대 공약수가 1뿐인 숫자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최대 공약수가 1인 거잖아요. 나머지는 2거나 최대 공약수가 5거나 최대 공약수가 10이거나 이러니까 P가 1이어야 된다라고 그냥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n제곱이 무엇이다 써놨죠? n제곱이 무엇이다는 아마 요식 있죠, 요식. 요식에 p제곱에 1을 집어넣어서 아마 쓴 것 같아요. n제곱 빼기 1은 q제곱이다. p가 1이니까 바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제곱은 뭐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q제곱 플러스 1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건 이거 같아요.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식을 fq라고 했죠. 그건 q가 들어가 있는 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fq.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건 이거고요. 자, 자연수 k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 q를 2k 짝수라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이 상황에서. 그랬을 때 2k의 제곱보다 n제곱이 크고 나보다 작다라고 만족하는 이 나에 들어갈 식을 잘 찾아서, 이게 왜 이런 부등식이 나오냐면 이런 결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야. 자연수 n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n제곱이 4의 제곱보다 크대. 근데 여기에 7의 제곱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오면은 n은 5나 6이 될 수 있잖아요, 자연수 중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이러한 자연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려면 결국에 n이 4보다 크다잖아, 이거. 이쪽을 보시면. 그러면 n이 5보다 작다 나와야지 이제 이 사이에서 자연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만들어낼 때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1은 5보다 작아요. 1은 7보다 작아. 1은 100보다도 작아요. 근데 어떠한 증명의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 빈칸에 오는 숫자가 어떨 땐 5일 수도 있고 어떨 땐 7일 수도 있고 어떨 땐 100일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문제에서 가고 싶은 방향을 이해해야지만 보여요. 뭐랑 비교를 할지. 그래서 요거는 사실 n이 2k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쓰고 싶은 거잖아. 근데 n이 자연수가
작다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선 이쪽이 2k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식은 당연히 2k 플러스 1에 뭐가 와야 되겠어? 제곱이 와서 n이 이제 둘 사이에 껴있으니까 자연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증명 과정에서 끝이 나려면 이게 오니까 맞을 텐데 나가 진짜 이런지 한번 보자 이거야. 진짜 이게 되는지 한번 정도는. 지금 n제곱은 q제곱 플러스 1이거든. q를 2k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다 2k 집어넣으시면 n제곱 자체가 2k의 제곱 플러스 1이거든. 이거는 2k의 제곱보다 큰 거 당연해요. 거기다 1을 더했으니까. 그리고 2k 플러스 1의 제곱을 해보시면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이라 얘랑 비교해주면 얘는 4k 제곱 플러스 1이잖아. 4k 제곱 플러스 1. 거기다 4k를 더한 거야. 근데 분명히 자연수 k에 대해서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4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하고 요 n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끄집어낸 거예요. 뭐 다음 칸은 빈칸 없으니까 내가 따로 안 할 건데 여기는 이제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2k 플러스 2의 제곱보다 작다라고 해서 2k 플러스 1하고 2k 플러스 2 사이에 자연수가 없기 때문에 n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유리수가 아님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게 유리수라고 했더니 그런 자연수 n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순이 생겼죠. 그래서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유리수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을 내면은 fq는 뭐냐면 q제곱 플러스 1이고요. q제곱 플러스 1에 q에 2 집어넣으니까 5고 나에 들어갈 gk는 요거죠. 여기다 3 집어넣었으니까 3 집어넣으면 7의 제곱 해서 49 둘이 더하시면 54가 네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464번입니다. 자, 명제 이것을 이제 대오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래죠. m이 n보다 크다라는 식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자연수라는 이런 정보도 중요한 거죠. 가정이 여기서부터야 m 빼기 n과 n 플러스 n이 서로소 2면 m과 n은 서로 세대. 그러니까 이건 대가정이에요. 이걸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 두 개가 서로소일 때 이게 서로수다. 이거의 대우 명제는 뭐냐면 이게 성립하고 이거는 대가정이라고 그랬죠. 이걸 만족하는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일단은 대우 명제를 써볼게요. 무슨 명제인지. 이 명제의 대우는 m과 n이 서로소가 아니면 가정이 이게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이 뭐가 나오고 싶은 거야? m-n과 m 플러스 n은 서로소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해서 내가 출발을 해야 되겠죠. 자, n과 n이 서로수가 아니면요 공약수가 있다는 거야. 1을 제외한 공약수가 있다는 거야. 공약수가 1밖에 없으면 그건 서로수예요. 그렇죠? 서로수가 아니라는 건 m하고 n이 공약수가 있다는 거니까 그 공약수를 k라고 해보시면 k라는 문자 없죠? k라고 해보시면 얘는 k 곱하기 어쩌고 m 다시라고 해볼게요. m 프라임. 그리고 n이라는 숫자는 공약수가 k이기 때문에 얘도 k 곱하기 어쩌고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쓰면서 이 k가 이제 둘의 공약수 중 하나인 거죠. 자, 여기서 m과 n이 m이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선 당연히 m 다시가 n 다시보다 크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건은 m 다시가 이제 n 다시보다 커야 될 거고요. 당연히 k는 자연수여야 될 거예요. k는 자연수. mn이 자연수니까. m 다시 n 다시도 자연수예요. 근데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요렇게까지 좀 써놔볼게요. 자, 그때 내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m 빼기 n과 m 플러스 n이 서로수가 아니다. 즉 m 빼기 n과 m 플러스 n도 공통인 약수가 있다. 공약수가 뭔가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m 빼기 n을 구해보시면 km 프라임 빼기 kn 프라임이니까 k로 묶어보시면 m 다시 빼기 n 다시 프라임이라고 하고 다시라고 돼요. 자, 그 다음에 m 플러스 n은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냐면 내가 설정해 놓은 문자들로서 표현을 해보라는 거야. 요거 오니까 이것도 k로 묶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둘 다 뭘로 묶인다? k로 묶인다. 즉 m 빼기 n도 k 곱하기 어쩌고니까 이걸 약수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m 플러스 n도 k 곱하기 어쩌고니까 이걸 약수로 가지고 있어. 근데 k는 자연수라고 했지만 사실 1이 아닌 자연수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1이면 서로소니까 1이 아닌 수예요.
1이 아닌 자연수. 그러니까 요거 1이 아닌 자연수를 둘 다 약수로 가지니까 결론이 뭐야? n-n과 n 플러스 n은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1이 아닌 공약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증명이 끝이 나게 됩니다. 원래 명제, 대우 명제가 참이잖아요. 이게 참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도 참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465번입니다. 자, 이 명제 y제곱 빼기 3x는 2를 만족시키는 정수 xy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래요. 그러니까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한다는 건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y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고 존재한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더라. 그 문제점을 보여서 아, 내가 존재한다고 했더니 문제니까 xy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이제 끄집어내야 되죠. 자, 그래서 내가 가정하기를 요렇게 써볼게요. 증명을 뭐 프로프라고 쓰는데 y제곱 마이너스 3x는 2를 만족시키는 정수 xy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뭔가 모순을 밝힐 거죠. 문제점을 밝힐 거야. 그러면 이 xy가 결국에는 존재한다고 했다는 건 요식을 만족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린 정수가. 근데 이제 지금 잘 보시면은 y제곱 빼기 2로 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요걸 y제곱 빼기 2로 정리하시면 3x잖아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 xy가 있다는 건 결국 x가 정수라는 건 y제곱 빼기 2가 3 곱하기 어쩌고라는 거예요. 즉 y제곱 빼기 2는 뭐의 배수다? 분명히 3의 배수여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3의 배수가 y제곱 빼기 2가 3의 배수가 아니다 쪽으로 나는 결론을 끄집어낼 거거든요. 3의 배수여야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정수는 없다. 이걸 끄집어낼 거예요. 자, 그래서 y를 정해가면서 그러니까 x는 그냥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얘가 결국 3의 배수이다라는 문장이 모순이 있다를 밝힐 거야. 그럼 y는 모든 정수에 대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y를 3의 배수니까 이게 3의 배수다를 보이는 거니까 y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0꼴 즉 3의 배수꼴이라고 일단 첫 번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y제곱 빼기 2는요. y제곱 빼기는 9k제곱 빼기 2죠? 그럼 얘는 3의 배수에 아니에요? 아니죠. 왜? 이게 3의 배수거든요. 이게 3 곱하기 어쩌고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빼기 2니까 3의 배수에서 2를 뺀 거야. 그럼 이거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예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죠. 3의 배수보다 이 숫자가 2가 작다는 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 되죠. y를 3의 배수꼴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y가 그런 게 있으면 되는 건데 모든 범위에서 없다를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y가 3의 배수는 했으니까 3k 마이너스 1꼴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건 이제 나머지가 2인 애겠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 숫자들에 대해서 이런 게 없다를 보이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거의 제곱에서 2를 빼시면 3k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2를 빼시면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앞에 두 개는 3으로 묶어지고요. 빼기 1이 남았다는 건 결국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숫자들이 됐다는 거야? 2인 숫자들이 됐다는 거야. 숫자로 좀 예를 들어주면요. y가 3k꼴이라는 건 3의 배수라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15쯤으로 해볼게요. y가 15면 15를 제곱한 다음에 2를 빼시면 15의 제곱은 225. 이거 자체가 3의 배수거든. 거기서 2를 빼시면 223이잖아. 이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에요. 222가 3의 배수거든. 그러한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15를 예를 들어줬지만 3k꼴, 즉 3의 배수는 다 나머지가 1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3k-1꼴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거죠. 3의 배수보다 1 작으니까. 예를 들자면 뭐 숫자를 너무 큰 거 하면 제곱수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뭐 몇 개 해볼까요? 20 같은 거, 20. 21이 3의 배수니까 20이 되죠. 20 같은 거 생각하면 y가 20이라고 그러면 y제곱 빼기 2는 398이잖아.
400에서 2 빼니까 398은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너무 뻔하죠. 이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아니면 되잖아. 그러면 얘를 뭐 396이 사실 3의 배수예요. 그거보다 2가 크니까 나머지가 얼마나 는 거야? 2라는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말은. 숫자로 예를 들어주면.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떤 꼴? 1인 꼴. 그럼 y는 3k-2꼴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 번을 하시면 3의 배수도 안 돼. 3의 배수, 3의 배수보다 1 작은 것들. 즉,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인 것들도 안 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것도 안 돼. 그러면 모든 정수에 대해서 이런 xy는, 이런 y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보이는 거잖아요. 자, y가 3k-2꼴이라고 치면 3k-2의 제곱에서 2를 뺀 게 바로 문제에서 말하는 y제곱 빼기 2야. 근데 요거 계산하시면 좀 계산 빠르게 할게요. 3으로 묶으시면 3k 제곱 마이너스 원래 마이너스 12k니까 4k까지 묶이고 플러스 4에서 2를 빼시거든. 그럼 2가 남아요. 그럼 이건 3의 배수보다 2 크다는 거잖아. 그럼 이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의 정수꼴에 대해서, 모든 정수는 이 셋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되죠. 세 가지 정수꼴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y는 없다. 즉 내가 가정에서 이런 xy가 있다라고 했더니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런 xy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규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465번에서 보이라는 요 명제 있죠? 요 명제가 참이라고 밝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66번입니다. 자, 넓이가 1200인 화단을 만들 건데 여기는 이제 철수네랑 영인이랑 붙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요금을 내기로 했나봐. 그래서 절반을 지불하기로 했대, 여기를 만들 때는. 그러면은 철수가 지불해야 되는 총 비용은 AB 길이는 그대로 자기가 내야 되고, 여기를 x라고 두겠죠.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또 자기가 내야 돼. 그리고 여기는 또 그대로 자기가 내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절반만 내니까 이제 2분의 y만큼을 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설치 비용은 높이와 두께에 상관없이 둘레에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x, y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총 비용이 최소, 즉 요 x, y, 2분의 y 더한 둘레, 총 둘레 2x 플러스 2분의 3y가 뭐가 되는 순간? 최소인 순간. 이렇게 되겠죠. 이게 최소인 순간에 설치해야 되는 울타리 길이, 즉 울타리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죠.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야. 근데 넓이가 1200이라고 그랬잖아. 그 말은 x, y가 이미 뭐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200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렵지 않네요. 2x 플러스 이 표현만 잘하면 되겠어요. 2x 플러스 2분의 3y는 뭐보다 커놨다? x, y는 길이니까 다 양수니까 산술기하 써도 되죠. 2 루트 3xy죠. 둘이 곱하면. 네. 근데 xy가 1200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난 이게 이제 2 루트 3600이죠. 3600은 루트 밖으로 나가면 60이고 2랑 곱하면 120. 그래서 얘는 최소 얼마다? 120이다. 그럼 울타리 길이가 얼마냐 물어봤죠. B에서 C 지점까지 울타리 길이. 그거는 이제 y죠, y. 길이는 y죠. 금액은 2분의 y지만 길이는 y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C 길이 y. y가 얼마냐 이거죠, 사실 이거는. 자, 산술계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건 내가 더하는 두 개가 어떨 때? 서로 같을 때야. 근데 둘이 더해서 지금 얼마야? 120. 그러면 얘가 60이고 얘가 60인 상황이 지금 된다는 거고, 난 y를 찾고 싶잖아요. 2분의 3y가 60이다 이거야. 그럼 y는 얼마죠? 40이죠. 그래서 BC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다? 40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7번인데요. 요 진짜 뜬금없이 한 줄로 그냥 이렇게 써있죠.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시고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조금 특이한 건요, 이 문제가 분모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좀 보이죠. 완전 제곱식으로. 그럼 분자도 인수분해 되는가요? 좀 해보겠죠. 분모는 이제 딱 보여. 근데 분자는 잘은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인수분해 해보시면 분모는 2x 플러스 y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분자는 여러분이 인수분해 해보시면 이게 개수가 다 짝수니까 2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선생님이 해가지고 왔는데 3x 플러스 y 하나랑 4x 플러스 3y 하나 요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사실 해보면.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바꿔서 보는 게 좋을까 이 생각을 해볼 건데, 곱하기잖아요. 지금 얘네들은 곱하기로 연결되죠. 곱하기의 최대값을 구하라니까 산술기하에서 보면은 내가 더하는 두 개 이루트 AB. 그러면 곱하기 쪽의 최대값을 여기서 구할 수 있죠. 그러려면 더하기가 간단해야 돼. 그러니까 곱하기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이게 숫자로 얼마인지가 딱 정해져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이 식을 곱하기 두 개로 쪼개서 쓰실 건데 그 두 개가 더하기가 간단하게 쓰셔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눌까 생각을 할 텐데, 자 일단은 2x 플러스 y, 2x 플러스 약간 두 개는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주지 않겠어요? 일단 분모는 두 개짜리를 이렇게 쓰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일단 4x 플러스 3y 여기다 두시고 3x 플러스 y인데 지금 잘 보시면 분모가 같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더하기로 바뀐다고 치면 분모가 같기 때문에 분자끼리 더하기가 쉬운데, 지금 2x 플러스 y니까 x가 y보다 개수가 2배거든? 그러면 더했을 때 약간 쉬워지려면 2x 플러스 y가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도 뭐 예를 들어서 8x 플러스 4y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약분할 수 있잖아. 즉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곱하기 2가 앞에 있잖아. 이 2를 어느 쪽에 붙여서 써줘야, 산술기가 쓸 때 어느 쪽에 붙여서 써줘야 더하기가 간단해지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2배를 하시면 8x 플러스 6y가 될 거거든.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8하고 3 곱하면 11이죠. y 1하고 6 더하면 7이고, 이건 2배가 아니죠, x 개수가 y에. 그래서 이쪽은 아닐 것 같고, 만약에 앞쪽에다가 2배를 하시면, 여기다 이제 2배를 한다 생각하면 여기는 6x 플러스 2y인 거 보이나요? 그리고 뒤에 있는 4x 플러스 3y를 넣으시면 10x 플러스 5y가 되거든. 딱 x 개수가 y 개수의 2배죠. 이렇게 곱하기 2를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써보면 좋지 않을까? 즉 얘네 둘의 더하기의 산술기하식에서 이거를 뽑아낼 수 있겠다 이거야. 자, 2x 플러스 y분의 요거를 이제 전개해서 쓰시면 6x 플러스 2y 더하기 2x 플러스 y분의 4x 플러스 3y로 산술기하를 쓰려고 하시면 이 루트 둘의 곱인데, 이 둘의 곱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이 모양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둘이 곱하기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게 이 루트 안에 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간단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더하기 해보시면 2x 플러스 y분의 10x 플러스 5y예요.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된다.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고 다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분모가 0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분 같은 거 마음대로 하셔도 돼. 그래서 여기 5로 바뀌더라, 좌변이. 그래서 이렇게 풀린다 이거죠. 내가 알고 싶은 게 네모가 여기 있다고 치면. 그럼 2로 나누시고 양면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시면 내가 찾고 싶은 네모는 뭐보다 크거 나왔다? 4분의 25보다 크거 나왔다. 그래서 최대값이 뭐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4분의 25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468번입니다. AB 길이가 6이고요. BC 길이가 이제 8이라고 했을 때, 요 안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S, 그리고 그때의 둘레 길이를 L. 결국에는 둘레랑 넓이에 대한 거니까 가로 세로가 필요하겠죠? 아마 요걸 X라고 두시고 요걸 이렇게 Y라고 두실 텐데, 그때 이제 얘네들의 넓이의 최대값, 즉 XY 곱한 거의 최대값인데 그게 X 더하기 Y들로 이제 뭔가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건 일단 AB 길이는 10이고요. 이런 도형 아마 많이 봤을 텐데 여기 있는 삼각형 있잖아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그리고 큰 직각삼각형, 이 셋은 다 닮음일 수밖에 없어요. 이 각들이 다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같은지 각을 조금만 표현할게요. 자, 여기 큰 삼각형에서 여기 동그라미, 여기 X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동그라미고 여기 X고, 요거는 X, 여기 동그라미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6, 8, 10이니까 3, 4, 5B거든. 3, 4, 5B인데 여기 지금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여기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아마 이게 3대 4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게 3, 요게 4니까. 그쵸? 그래서 3대 4기 때문에 얘가 4분의 3X가 될 거고, 반대로 여기가 X면 이제 요게 3대 4거든. 그러면 여기는 3분의 4X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Y죠. 이 가로랑 여기랑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하기 식을 하나 알아낸 게 뭐가 있냐면 4분의 3x 더하기 y 더하기 3분의 4x가 전체 길이, 그 빗변의 길이 10이 된다는 거 알아요.
요걸 더하기를 조금 정리해서 쓰시면 4분의 3x랑 3분의 4y를 더하겠다 이거야. 그럼 12분의 얼마냐? 25x인가요? 더하기 y가 10이에요. 일단 킵을 해두죠. 얘네들이 더하기가 있죠. 그럼 얘네들을 곱하기로 표현을 아마 해보시려면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 2 루트 둘이 곱하시면 12분의 25xy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xy가 들어있잖아. 이게 바로 이 넓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려면 2를 이쪽으로 넘겨서 나누시면 5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죠. 12분의 25에 xy 루트 씌운 거. 그러면은 양변 제곱하시면서 12분의 25 넘어가시면 12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죠. 뭐가? xy가. x는 뭐 12. 이게 이제 넓이의 최대값이죠. 그리고 그때의 둘레의 길이는 결국 xy를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최대가 되는 순간, 즉 등호가 되는 순간. 산술계에서 등호되는 순간은 내가 더한 두 개, 이 두 개가 어떨 때 서로 같을 때. 근데 뭘로 같아야 돼요? 둘이 더해서 10인 순간이야. 그럼 뭘로 같아야 돼? 얘도 5, 얘도 5. 그 말은 y는 5라는 거죠, 그대로. 그리고 요거 x 구해보시면 x는 뭐가 나오냐면 얼마냐? 머리가 안 돌아가네. 25분의 60. 그쵸? 25분의 60이면 5로 하나 약분하면 5분의 10이죠. 5분의 12. 그래서 x는 5분의 12. y는 5일 때가 최대잖아요. 그때 요 직각이 아니죠.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L이라고 했으니까 L은 xy 더해서 2배 한 거잖아. 그러면은 5분의 24랑 10 더하는 거죠. 2x 더하기 2y는. 그럼 5분의 74야. 그럼 마지막 이제 이게 L이죠. L 빼기 S 구하라고 했으니까 5분의 74에서 12를 빼죠. 12는 5분의 60이잖아. 5분의 14. 그래서 1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469번입니다. 0이 아닌 두 실수 A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9A제곱 30AB 25B제곱의 최대값은 이라고 했죠. 분모는 일단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일단 놔둬보시고 분자가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거든요. 3A 플러스 5B 전체의 제곱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분자가 인수분해 됐으니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제곱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시면 요거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기본 모양을 써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보다 항상 크거나 같더라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잖아요. 지금 요 분자 있는 1차식 있죠. 제곱 안에 1차식. 그게 이제 요 자리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A, B는 그대로 놔두시고 XY가 3, 5라고 해서 요 식을 그대로 써보세요. 코시-슈바르트를 다시 한번.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X가 3이고 Y가 5면은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하시면 34가 나올 거야. 이게 뭐보다 크거나 같다야? 3A 플러스 5B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거잖아. 요거 얘를 이쪽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사실 그 양수니까 나눴을 때 부등호도 안 바뀌거든. 그래서 3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그럼 얘의 최대값은 얼마인 거예요? 결국 34 해서 5번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이랑 그러니까 산술계하는 기본적으로 더하기랑 곱하기랑의 연관관계를 보는 건데 지금 이거는 다 더하기잖아요. 그때는 이제 보통 코시-슈바르츠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각선 길이가 6인 직육면체의 건널비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하고 그때의 모든 모서리 길이를 k라고 한다. 건널비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마 뭐 그림 하나 그려놓고 얘기를 하면은 가로 세로 높이를 ABC라고 두시면 직육면체니까 ABC라고 하면 되겠죠. A, B, C. 자 그러면 대각선 길이는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루트 씌운 게 6이니까 이게 36이다로 바로 쓸게요. 선생님은 이때 직육면체의 건널비의 최대값. 자 건널비는 AB면이 2개 BC면이 2개 CA면이 2개 요거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죠. 요거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하고 그때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 그거는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물어보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그때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써볼까요? 4배죠? 둘레니까 요걸 이제 뭐 m이라고 k라고 하는 거야. 요걸 m이라고 한 거고요. 그때 뭐 k분의 m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요 길이들의 b를 물어보는 건데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지금 내가 이걸 알고 있죠? 그리고 요게 최대가 되는 순간에 요 값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곱셈 공식이 지금 조금 선생님은 생각이 나는 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요거는 2분의 1 묶어내시고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으로 묶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절대 부등식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요게 지금 좌변이 36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2a 더하기 2bc 더하기 2ca는 여기다 2배 한 거잖아. 그래서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일 거다. 72보다 작거나 같다일 거다. 그리고 그때의 abc 즉 등호가 되는 순간은 이게 0이 되는 순간이래요. 실제로 얘가 0이 되려면 abc가 다 같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abc가 다 같다. 그래서 최대값 m은 일단 70이고요. 그때 ABC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 순간은 ABC가 다 어떤 순간이다? 다 같은 순간이다. 근데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 ABC가 다 같으면은 그걸 다 A로 바꾸시면 3A 제곱이 36이라는 거야. 그럼 A 제곱은 얼마예요? 12죠. A는 뭐예요? 2루트 3. 그러니까 ABC가 다 같다는 건 사실 이게 정육면체라는 거야. 그리고 모서리 길이가 얼마? 2루트 3짜리라는 거예요. 그럼 2루트 3, 2루트 3, 2루트 3 넣으면 4배. 근데 사실 2루트 3으로 다 같으니까 2루트 3을 12번 더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11을 곱하겠죠? 그래서 얼마? 24 루트 3이겠죠. K는. 그래서 24 루트 3분의 10, 72가 답이죠, 이제. 그래서 24 루트 3분의 72가 답이고 요건 루트 3분의 3이죠. 24랑 72. 요거 유리하면 루트 3. 그래서 네, 루트 3이라는 답이 470번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471번입니다. 요 도형 자주 나오는 문제긴 한데요.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 더하기 c분의 5의 이제 최소값을 물어보죠. 자, 요거는 이제 보통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a, b, c가 이 큰 삼각형에서 이 큰 삼각형 이렇게 세 개로 쪼갤 거거든. 이렇게. 약간 내심 좌표 구할 때 내심 가지고 그 반지름 구할 때 요 세 개 삼각형 쪼개 가지고 높이를 각각 구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자, 왼쪽 삼각형 보이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넓이는 아마 4a가 나올 거고요. 이 아래 삼각형 보이죠? 요거는 3b가 나오고요. 요 위에 삼각형 보이죠? 이건 5c가 나오거든요. 그쵸? 요거 다 더하면 얼마겠어요? 큰 삼각형 넓이 하나랑 똑같아야 되죠? 근데 밑변 6 높이 8이니까 24다라고 나와요. 그때 뭐의 최소값?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 더하기 c분의 5.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한번 보시면 얘가 뭔가의 제곱수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얘도 뭔가의 제곱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모양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한번 보세요. 4a가 뭔가의 제곱이라고 보라는 거야. 그러면 뭐 루트 4a겠죠? 뭐 루트 4는 2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단 모양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리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좀 할게요. 밖으로 나오는 거 신경 안 쓰고. 루트 4a의 제곱 더하기 루트 3b의 제곱 더하기 루트 5c의 제곱.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관계를 끌어내기 위해서 얘를 다 뭔가의 제곱들로 쓰겠다 이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 얘네들도 이쪽에다 뭔가의 제곱들로 쓸 거야. 그랬을 때 결론이 오른쪽이 우리가 아는 걸로 바뀌거든요. 자, 보세요. 루트 a분의 4의 제곱 더하기 루트 b분의 3의 제곱. b분의 3 맞죠? 네. 더하기 루트 c분의 5의 제곱. 요렇게 그 코시-슈바르츠에서 어떤 부등식이 결론이냐면 얘네들은 뭐보다 크는 거냐면 얘랑 얘랑 곱한 거. 근데 이게 곱한 게 a가 사라져요.
a가 사라지고 루트 4 루트 4니까 4로 나오죠. 얘랑 얘 곱하셔도 b는 약분되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3, 3. 얘랑 얘 곱하시면 c가 약분되고 5 곱하기 5니까 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5. 요거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요거 계산할 수 있고요. 요거 얼마인지 줬고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럼 얘 빼고 다 숫자로 나오는 거죠. 요 왼쪽 게 지금 사실 이거야. 24. 24 곱하기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435 더하시면은 12. 12의 제곱이니까 144죠.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이 길이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4로 144를 나누시면 얼마냐? 6이죠.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 이게 뭐보다 크거나 같다?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이 6이다라고 해서 5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472번입니다. A 더하기 B가 2임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이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봤는데 좀 되게 억지스럽게 좀 맞춰야지 이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계산 끝까지 따라 해보세요. 자, A 더하기 B가 2니까 일단은 B라는 문자를 A로 바꿔서 써주시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산술기하를 쓸 건데 산술기하를 쓰기 위한 모양을 잡아가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둘이 빼기를 해볼게요. 분모 통분해서. 자, 2배의 a 플러스 3 a 플러스 6으로 아마 통분이 될 거고 앞에 거는 2a 플러스 12를 더하고 뒤에다가는 2 마이너스 a에다가 a 플러스 3을 곱해서 통분이 되겠죠. 그럼 분모를 뭐 전개를 해보면 2a 제곱 플러스 18a 플러스 36분의 분자 계산해보시면 a 제곱 그 다음에 1창이 여기 마이너스 3a 플러스 2a니까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하시면 3a로 나오고 2 곱하기 3이 6인데 12에서 빼죠. 그래서 6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모양을 최대한 맞춰줄 건데 우리 유리함수에서 유리식 같은 데서 보면 차수 같으면은 차수 낮출 수 있잖아요. 분자의 차수를.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 2로 묶어서 a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18 이렇게 보시고 얘를 a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18을 최대한 만들 거야. 그러면은 뒤에다 이제 6a 빼시고 12를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내가 약분해서 뭘로 보내라는 거야. 지금 2분의 1로 내려 보내시라는 거야. 그리고 남은 거를 2랑 요거 나눠서 쓰시면은 a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18분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 요렇게까지 되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주는 게 좋겠네요. 마이너스 빼면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긴 하는데 선생님이 인수분해 했더니 이게 안 맞는 것 같았거든. 자,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쓰지 말아봐. 조금 다르게 맞춰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뭐 요렇게 3a 플러스 6이라고 써보고 여기 나누기 뭐를 나누냐면은 얘가 인수분해 하면 굳이 하면 이제 요렇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요렇게 했을 때 이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차수를 더 낮추기 위해서 3으로 묶으면 a 플러스 2잖아. 그래서 분모를 최대한 a 플러스 2를 만들어내도록 이제 모양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으로 묶어내시면 a 플러스 2잖아요. 여기. 그러면 분모에도 a 플러스 2를 만들고 싶어. 근데 상수항이 달라지는 건 더하기 빼기로 맞출 수 있지만 1창이 달라지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2 옆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냐면 a 플러스 7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a제곱 7a 2a니까 9a까지 된다는 거야. 근데 2 곱하기 7이면 14잖아. 14인데 뒤에 18이 되려면 여기 4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좀 억지스럽게 좀 많이 맞춰야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해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2분의 1 빼기 3배 요 a분의 1을 이제 번분수처럼 여기에 분모에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걸 또 한 번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야. 한 번 더 쪼개기 위해서. 그래서 3을 이제 분자에 하나 혼자 놔두시고 3분의 a분의 2분의 a 플러스 2 a
a 플러스 2 곱하기 a 플러스 7이니까 여기는 약분해서 a 플러스 7 나가시고요. a 플러스 2분의 4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 요렇게까지. 그래서 이쪽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둘의 곱하기가 간단해지도록 바꿔주는 거. 요거는 많이 해봤죠? 여기 a 플러스 2만 놔두시고 a 플러스 2분의 4 더하기 5 요렇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 분모가 가장 클 때, 가장 작을 때가, 이게 최소일 때가 이 숫자가 가장 커지죠. 그러면 2분의 1에서 이걸 빼기 때문에 이게 가장 작을 때겠죠. 결국 분모가 최소인 순간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산술계를 쓰면 되겠죠. 위에다 좀 쓸게요. 식을 다시. 자, 2분의 1 빼기 3분의 산술계를 쓰시면 2 루트 4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이게 분모가 최소인 순간이야. 그러면 이 숫자를 빼는 게 최대인 거니까 이 값이 가장 작을 때를 찾은 거죠. 최소일 때. 그래서 이제 요렇게 돼요. 밑에 식하고의 관계는 부동호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 빼기 요거는 9분의 3이죠. 3분의 1이네요. 요거 계산하시면 6분의 1. 그래서 최소값이 6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좀 되게 복잡하게 맞춰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값은 일단 6분의 1이라고 나와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73번입니다. 네, 요 문제는 코시-슈바르츠에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자주 나오는 애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이 모양을 받으면 좋겠는데,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오고 제곱 더하기 11일 때 c의 최대 최소잖아요. 그러니까 c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a 더하기 b를 5-c라고 좀 써보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11-c제곱 이런 거 하면은 a와 b에 대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시면 그 부등식들은 다 c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거야. 자, 그래서 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1차식은 요거기 때문에 요 자리에 저게 들어간다고 치면 xy가 1, 1일 때거든. 그래서 xy가 1, 1인 버전으로 코시-슈바르츠를 한번 맞춰보시면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a 플러스 b 이 자리에 5 빼기 c를 쓰시면 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리에 11 빼기 c제곱을 쓰시면 요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5 빼기 c의 제곱. 네, 요거 계산하시면 좌변은 마이너스 2c제곱 플러스 22고요. 우변은 c제곱 마이너스 10c 플러스 25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걸 푼다는 건 2차 부등식을 푸는 것이다 지금. 그래서 우변으로 다 넘어갔으면 3c제곱 마이너스 10c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0보다 작고 나갔다죠. 요거 아마 c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c는 3분의 1보다 크게 나갔고 3보다 작고 나갔다 요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c의 최소값은 3분의 1, c의 최대값은 3이니까 얘랑 이거의 3배 더하라고 했죠. 그럼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가 최종적인 답? 4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474번 증명 문제를 한번 해보죠. 뭐 이런 걸 이제 증명을 하고 싶대요. 자, 그랬을 때 빈칸 넣기 위주로 좀 보시면 자연수 k에 대해서 이것도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니까 산술기하의 평균에 의해서 둘이 더한 것은 뭐보다 크게 나왔겠어요? 2루트 둘이 곱한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k제곱, k가 양수기 때문에 k제곱은 이제 k로 나오겠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건 k분의 2가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가를 찾았고요. 따라서 요거 더하기 요거는 이렇게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짝을 지어줘서 산술계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랑 얘 가지고 산술계를 쓰시면 k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얘랑 얘 가지고 또 산술계를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k가 1일 때잖아. 앞에는 k가 1일 때니까 사실은 요걸 푸시면 1분의 2라고 나오는 거고, 사실상 이거 두 개를 산술계 쓰시면 더하기
얘랑 얘 가지고 산술기하 쓰시면 K가 2일 때잖아. 그러니까 2분의 2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랑 얘 가지고 산술기하 쓰시면 K가 3일 때잖아요. 요 산술기하 내가 쓴 거에서 K가 3일 때니까 이제 3분의 2 이렇게 되잖아. K분의 2들로 다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변이. 뭐 n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n분의 2까지 나오는 거죠. 이게 다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에서 n분의 1까지 나와 있다는 건 요 2를 묶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건 이제 2가 나와야 돼요. 이 하나하나를 다 산술기하 쓰는 거야. 근데 k가 1일 때 2, k가 1일 때가 2 두 개고, k가 2일 때가 2 두 개고, k가 3일 때가 2 두 개고, k가 n일 때가 2 두 개고. 그러니까 이 k 자리에 요 k분의 2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우고 좀 쓸게요. 다시 한 번 더. 요게 지금 k분의 2다 했는데, 얘네 둘이 산술기하 쓴 게 이제 k가 1일 때인 거고, 얘네 둘이 산술기하 쓰는 게 k가 2일 때, 얘네 둘이 k가 3일 때, 얘가 k가 n일 때까지니까 다 하시면 요거의 2배가 이제 앞으로 빠져있는, 요 2가 빠져있는 그런 형태다 이거예요. 자, 한편 서로 다른 n개의 자연수 a1부터 an까지에 대해서 요것들을 다 더한다고 하는 거는 요거보다 어떻냐 물어보거든요. 이거는 그 윗줄에 있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서로 다른 n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A1이 어떤 자연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더한다고 하면 이렇게 더하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n개의 서로 다른 자연수면은 A1, A2, A3, A4 해가지고 AN까지를 서로 다른 n개의 자연수라고 했을 때 이게 1부터 n까지인 거는 이 숫자들을 제일 작은 걸로 n개를 잡았을 때 정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5개의 자연수를 내가 A1부터 A5까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이게 1, 2, 3, 4, 5일 확률은 1, 2, 3, 4, 5가 되는 상황은, 그러니까 얘가 1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 5개 중에 어쨌든 숫자가 1, 2, 3, 4, 5가 되는 경우는 이 숫자들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제일 작은 5개로 있을 때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라는 건 꼭 1, 2, 3, 4, 5가 아니잖아요. 뭐 하나가 100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는 뭐 20일 수도 있는 거고, 19, 뭐 1001, 뭐 이런 숫자들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A1, A2, A3 해가지고 5개의 자연수가 1, 2, 3, 4, 5다 이거는 얘네들을 잡을 수 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작게 잡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여기 있는 숫자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있는 건 굳이 1, 2, 3, 4, n이 아니어도 된단 말이야. n보다 더 큰 것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모에 내가 가장 작은 숫자들을 썼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에서 분모를 가장 작은 숫자들을 썼다는 건 오른쪽에 있는 값이 당연히 왼쪽보단 크겠죠. 분모가 제일 작은 것들을 쓴 거야. 예를 들어서 3개의 숫자가 있어요. 3개의 자연수가 있대. 그러면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얘가 만약에 랜덤으로 골라볼게. 4예요. 얘가 5야. 얘가 6이야. 그러면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잖아. 이거는 이 숫자들을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로 본 게 더 크다 이거죠. 4, 5, 6으로 분모를 써서 더하는 것보단 1, 2, 3으로 분모 쓴 게 더 크다 이거지. 분모는 작을수록 숫자가 크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건 A1부터 AN까지가 n개의 서로 다른 자연수인데 그거는 1부터 제일 작은 걸로 n개라고 했을 때가 더 무조건 클 거다. 그리고 같을 수도 있겠네요. 같다까지는 되겠어요. 얘네를 이제 진짜 1부터 n까지로 줬으면.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답은 이제 2번으로 증명이 빈칸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475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Q가 이렇게 있거든요. 일단 P를 먼저 잘 해서 그 진리집합을 찾으시고 Q를 이제 조절을 할 건데, P의 좌변 있죠? 좌변에 있는 식을 이제 fx라고 잠깐 이름을 붙여보시면 fx는 이제 2배의 x 빼기 n의 절대값 빼기 절대값 x 빼기 2n 플러스 2배의 x 빼기 3n 절대값, 이게 4n보다 작다. 여기서 이제 이 좌변에 있는 식 있잖아요. 요것만을 fx라고 그러고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래서 이제 4n이라는 값보다 작다 범위를 찾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게 3개 있잖아요. 그래서 구간을 4개로 나누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 x가 n보다 작은 경우엔 얘 음수, 얘 음수, 얘 음수야.
그럼 다 같이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시면 되죠. 요거 계산은 뭐 여러분이 하시면 되니까 선생님이 그냥 써줄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6n이 나오고 선생님이 계산해왔거든요. 요때는 x 플러스 2n이 나와. 그리고 요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n이 나오고 누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6n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에 해당하는 그림을 내가 그릴 건데, 자 예를 들어서 x축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y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제 n이라는 건 자연수기 때문에 n이 이제 이쯤이라고 치죠. 여기 2n 그리고 여기 3n, 그리고 뭐 3n보다 크다는 이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x가 n보다 작은 범위에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거든. 그러면 0일 때 y값이 6n이죠. 6n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뭐 왼쪽도 계속 그림은 그려져요. 그리고 자 x에 n 집어넣어 보시면은 3n까지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3n이 뭐 여기 3n이면은 뭐 이쯤 절반까지, 여기가 이제 3n이라고 쳐보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부터 2n까지의 그래프는 x 플러스 2n이거든. 그러면 n 집어넣으시면 3n이니까 여기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연결이 되고 2n을 집어넣으면 4n이야. 4n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4n이면 조금만 올라가죠.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고. 4n 뭐 여기 있자고 치고, 자 2n부터 3n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n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2n 집어넣으시면 4n이고 3n 집어넣으시면 다시 3n이거든. 그러니까 3n까지 또 내려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3n 이상은 3x 마이너스 6n이잖아. 그럼 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2n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그런 함수가 나와요. x가 2n을 기준으로 대칭인 함수. 선생님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잘 그려서 이렇게 봐봐.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4n보다 작은 범위를 찾으라는 거거든. 근데 4n이 지금 여기잖아. 여기 요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내가 찾는 p의 진리집합의 범위는 요거보다 크다 쪽이랑 요거보다 작다 쪽이요. 즉 얘가 4인이 되게 하는 그 x를 찾으셔야 되고 얘가 4인이 되게 하는 x를 찾으셔야 돼. 그래서 요거 풀어보시면 x가 아마 3분의 2n이거든요. 3분의 2n보다 크고 어디까지 되냐면 2n 전까지 돼. 2n일 땐 4n이니까 4n보단 작으니까 2n은 빼야 돼요. 그래서 x가 2n 전까지 딱 되고 또는 2n보다 큰 데가 또 답이죠. 그래서 어디까지면 얘가 4n인 그 x를 찾으시면 되잖아. 이거 찾으면 3분의 10n일 거야. x가 3분의 10n보다 작다.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온다 이거죠. 2n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P의 진리집합이 될 거예요. 내가 찾는 X들은 P집합의 X 원소들은 이렇게 되는 원소들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그러고 정수집합이랑 교집합을 구하시면 즉 이 말은 진리집합 중에서 정수인 애들은 몇 개다? 6개다. 아 정수는 6개가 있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정수가 6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2n을 기준으로 대칭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왼쪽에 요 범위 안에 정수가 3개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으로도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3개 들어있는 거죠. 자 왼쪽으로 3개가 있다고 푸시든 오른쪽에 3개가 있다라고 푸시든 여러분이 알아서 한쪽으로 정해서 풀면 되거든. 선생님은 왼쪽이 3개다로 풀어볼까요? 여기에 정수가 생겨 있으려면 요거랑 요거 빼시면 2n 빼기 3분의 2n 요 길이가 어때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두 개가 다 정수면은 2n은 정수가 맞거든요. 근데 3분의 2n은 정수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이 5야. 여기가 5야. 그리고 왼쪽이 뭐 1.7이야. 1.7. 이러면 이 안에 정수가 3개죠. 이렇게 3개. 그리고 얘가 1이면은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니까. 근데 이 2n이 안 들어가죠. 지금 2n이 안 들어가지. 그럼 이 안은 이제 2, 3, 4 3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이어도 2, 3, 4까지 되잖아. 즉 얘네 둘의 차이가 4 차이 나는 데까지는 돼요. 근데 얘가 뭐 0.5야. 5고. 그럼 이제 1, 2, 3, 4가 들어가니까 3개가 아니라 4개가 되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차이 나도 4 차이 나야 돼. 4까지는 괜찮다 이거야. 그리고 아무리 적게 나의 차이도 2보단 크게 차이 나야 되거든.
왜냐면 3보단 크게. 왜냐면 여기가 2잖아. 5고. 그러면 여기엔 정수가 이제 3, 4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돼 버리잖아. 그래서 둘이 뺀 게 3보다는 크고 3이어도 안 되죠. 그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4인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이 안에 이제 정수가 3개가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n을 찾으시면 3분의 4n이죠, 이거.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시면 n이 3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 여기는 4분의 9보다 크다 나오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n은 뭐밖에 안 돼요? 정수 n은 3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P집합이 완벽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n이 3일 때만 지금 성립하니까 가족권에서 x들이 모여있는데 뭐가 모여있냐면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애들 또는 6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3, 4, 5가 있고 여기 7, 8, 9가 있는 거죠. 근데 x는 정수가 아니니까 이제 정수가 6개 있다 뿐이지 요걸 만족하는 집합의 원소가 6개인 건 아니에요. 이 중에 정수가 6개다 이거야. 그래서 p는 완벽하게 찾았어요. 자, q에 대한 정보는 이 부등식을 풀면 될 텐데 p는 낙q에 대한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가족권에서 그 p랑 가족권에서 n이 3이라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n이 3이면서 낙q를 한번 읽어보시면 낙q를 가지고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 낙q의 진리집합을 찾기 위해서 조건을 써보면 k 빼기 2배의 x 빼기 5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냐면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q죠.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시면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k 넘기시고 마이너스 2로 양변 나누시면 절대값 x 빼기 5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k 빼기 3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되는데 일단은 낙q가 공집합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p는 뭐가 원소가 있잖아. 근데 결국 나 조건이 나가 얘기하는 게 p가 q의 여집합이 포함되려면 얘가 공집합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가 공집합은 안 되니까 일단 얘가 양수여야 돼요. 얘가 음수면 이 절대값이 음수인 거는 x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k가 일단 6보다 커야 돼요. 얘가 양수이려면. 그렇죠? 일단 k가 6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하나 나왔고요. 이 범위에서 이 절대값을 풀면 이제 우리가 근이 2분의 k 빼기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3보다는 작다라고 크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보다 작고 x를 찾으시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2분의 k 플러스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8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범위를 한번 찾아볼 건데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어야 되거든. p는 여기에 2부터 6까지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또는 6보다 크고 10보다 작다잖아요. 수직선에 한번 그려볼게. 이제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또는 6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여기고 내가 지금 이 q의 여집합이 이거거든. 요게 p 지금 내가 p를 그려놨죠. 낙q가 이걸 포함하려면 요렇게 이제 자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8이 2보다는 작고 같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돼도. 그리고 2분의 k 플러스 2가 10보다는 커야 되겠죠. 같은 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두 부등식을 풀어보시면 되죠. 요건 k가 아마 12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는 것 같고요. 요거 푸시면 k가 16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죠. 그러면 12보다 크거나 같다, 16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6보다 크다. 셋 다 겹치는 거는 k가 16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요. 최소값은 이제 16이라고 475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476번 문제입니다. 자, 규칙 1은 맨 앞사람은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을 말한 사람은 뒤에 거짓을 말해야 되고 뒤에 있는 사람이 거짓을 말한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은 참을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사람은 참을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 사람은 거짓을 얘기하고 그 다음 사람은 참을 얘기해야 돼요. 이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맨 앞에 누가 오는지에 따라서 생각을 할 건데 자, 잠깐 보시면 A라는 애 있죠. A는 내가 서 있는 곳은 맨 뒤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A가 만약에 앞자리에 오면은 거짓이라는 얘기잖아. 이 말이 거짓이라는 얘기는 내가 서 있는 곳이 맨 뒤다 이거죠. 맨 앞자리에 오면서 맨 뒤에 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가 맨 앞에 오는 경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B가 맨 앞에 오는 경우를 할 거고요. B랑 C랑 D는 이제 뭐 안 되는 조건은 없거든요. 맨 앞에 누가 오는지는. A는 근데 맨 앞에 올 수가 없어요. A가 맨 앞에 오면 내가 맨디가 아니다가 거짓이 되면 맨디라는 얘기잖아. 맨 앞에 오면서. 그건 안 되니까. B, C, D 이렇게 나눌 건데요. 자, B가 만약에 맨 앞줄에 와서 거짓을 얘기했어요. 그럼 B가 한 진술을 보시면 학생 C가 두 번째 있지 않대. 근데 그게 거짓이라는 건 학생 C가 두 번째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C가 참을 얘기해야 돼. 그러면 나의 앞쪽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학생 B가 있다. 요것도 참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나머지 A, D가 있는데 세 번째 온 사람은 거짓을 얘기해야 되고 네 번째 온 사람은 참을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A가 세 번째 오면서 거짓을 만약에 얘기하면 내가 서 있는 곳은 맨 D가 안에다가 거짓이니까 맨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오면서 그 얘기 못 하잖아. 그러면 D가 만약에 여기 온다고 치면 나는 맨 뒤에 서 있다라고 했는데 거짓이니까 되죠. 근데 A가 여기 오면은 나는 맨디가 아니다가 참이 돼야 되는데 맨디 오면서 맨디가 아니다라가 참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는 A가 어디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안 돼. 자, C가 맨 앞줄에 와 있는 경우를 이제 할 거거든요. 그러면 C는 나의 앞쪽에 서 있는 사람 중에 B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거짓이죠. C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거짓을 얘기해야 되고 지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줄에 누가 올 거냐 이건데 두 번째 줄은 참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A가 여기 왔다고 쳐볼까요? A가 여기 오면 내가 서 있는 곳은 맨디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에 서가지고 참이죠 이건. 그리고 C는 못 끝났으니까 B는 학생 C가 두 번째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참이죠. 지가 두 번째 서 있으니까 이것도 돼. 근데 D가 두 번째 자리에 오면서 나는 맨 뒤에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D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갈릴 텐데 두 가지 다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라고 치시면 B랑 D가 남았잖아. 근데 B랑 D 중에서는 B는 학생 C가 두 번째 서 있지 않다요. 근데 이 케이스는 학생 B가 두 번째 서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참이려면 B가 여기 와야 되거든. 그러면 D는 여기 오면서 나는 맨 뒤에 서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게 거짓이어야 돼. 근데 세 번째 왔으니까 거짓인 거 맞죠? 요 케이스는 되네요. 근데 C랑 B가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A랑 D가 남았잖아. 근데 D랑 A를 보시면 만약에 D, A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D는 맨 뒤에 오면서 나는 맨 뒤에 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참인데 A는 내가 있는 곳은 맨 뒤가 아니라고 그랬으면 지금 이게 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줄이 있으니까 나 맨 뒤 아니야라고 하면 참이잖아. 세 번째 줄이 있으니까. 근데 세 번째 줄은 거짓을 얘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A, D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DA로 바꾸면 D가 나는 맨 뒤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 줄에 앉아서. 그럼 거짓이니까 D는 괜찮죠. D는 상관없어. 근데 A가 맨 뒤에 서 있으면서 참을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맨 뒤가 아닙니다. 맨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이쪽 케이스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는 D가 맨 앞에 온 경우를 할 거거든요. D가 맨 앞에 오면은 두 번째 A가 오거나 B가 오거나 C가 오거나 할 텐데 이게 다 되는지 한번 보시면, 자, 두 번째 줄에 A가 오면 내가 서 있는 곳은 맨디가 아닙니다 라고 하고 두 번째 줄이 온 거야. 괜찮죠? B가 만약에 두 번째 줄에 오면은 학생 C가 두 번째 서 있지 않습니다 하고 지가 두 번째 온 거야. 그건 참이죠. 그리고 C가 두 번째 줄에 왔다면 나의 앞쪽에 서 있는 사람 중엔 B가 있다라고 했는데 앞쪽에 D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C가 두 번째 줄에 올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DA로 쓰거나 DB로 쓰거나 해야 되는데 DA로 쓰면 만약에 BC가 남잖아요. 자, 그러면 B는 세 번째 줄에 만약에 B가 온다고 치면 학생 C가 두 번째 서 있지 않습니다 했는데 학생 C는 두 번째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말한 게 참이어야 되죠. 세 번째 오면서. 근데 세 번째는 거짓의 자리잖아. 그러니까 B가 무조건 마지막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C가 오는지 이렇게 되는지를 보면 되죠. C의 진술 봐봐. 나의 앞쪽에는 B가 있다 그랬는데 뒤쪽에 B가 있죠? 그러니까 거짓인 거죠. 세 번째 자리에 오면서.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돼요. 요거 돼요. 그 다음에 D, B 순서대로 쓴 게 되는지 보면 되는데, 자, A가 만약에 세 번째 줄에 왔다고 칩시다. A가 세 번째 줄에 오면 내가 서 있는 곳은 맨디가 아닙니다라고 하고 거짓이래. 내가 지금 맨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짓을 얘기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가 여기면 안 돼요. 그죠? 그럼 A가 네 번째로 갔다고 쳐볼까? A가 네 번째로 가면 나는 맨디가 아닙니다라고 참을 얘기했대. 맨디에 앉으면서.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케이스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CA, DB 순서대로 쓰거나 아니면 DA, CB 순서대로 쓰는 두 가지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걸로 보기를 보시면 A는 항상 두 번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참을 얘기하고 있고요. 맨 뒤에 서 있는 학생은 B예요. 두 가지 케이스다.
그리고 A, B, C, D가 줄을 서는 경우는 몇 가지가 가능해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476번 답은 5번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